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극심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늘 매도 사이드카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매도 사이드카는 14번,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무려 5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지수 역시나 역대 최고치를 향해 달려가면서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글로벌 대표 IB 중에 하나인 JP모건은 우리 시장이 1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변동성의 극심한 장세 속에 우리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 지금 좌절 절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개미 캐릭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후장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대형주를 매도하면서 지금 시장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JP모건이 우리 시장이 15,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종목들은 피해야 된다라고 종목들을 콕 집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마켓 A컷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2분에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는데요. 올해만 14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요. 매수를 포함한다면 무려 29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이 됐는데 올해만 5번째고요. 이번 달만 들어서 지금 3번째 서킷이 발동이 됐습니다. 3월 달과 그리고 6월 달에 지금 지속적으로 발동이 되고 있는데 3월은 전쟁 때문에 발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6월 달에 극심한 변동성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단연 지금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만 지금 대거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한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고 있는 건 반도체 급등락 영향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7%대에 달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다면 무려 59%가량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크겠죠. 물론 미국과 일본 역시나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도체 대장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비교한다면은 정말 미미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무려 31% 시총 비중을 갖고 있다면 엔비디아는 전체 비중 가운데 7% 그리고 키옥시아는 4%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대형주들이 흔들릴 때마다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건 코스피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코스피의 반도체 기업들을 외국인이 잇따라 매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제 청산으로 원치 않는데 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일부터 24일 반대 매매 규모가 무려 9천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1월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거래 일당 평균으로 보게 된다면 532억 원인데요. 1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반대 매매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폭풍으로 인해서 반등장에서도 강제 청산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의 계좌의 복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달 들어서 하루 1,000억 원대 이상의 반대 매매가 나왔던 건 4거래일이었습니다. 우선 6월 5일 날 코스피가 5%가량 급락할 때 1,600억 원의 반대 금액이 나왔고 8일 날에는 8% 연달아 또 급락을 했었죠. 이때도 1,300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하락을 해서 미수금을 갚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반등장에서도 억지로 좀 청산을 당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나타난 건데요. 6월 9일 날 8% 급반등하는 시간에 1,600억 원가량의 규모의 반대 매매가 그리고 24일 날도 3%가량의 시장의 반등이 나왔는데 1,100억 원 규모의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을 매수했었더라면 이 반등장의 계좌가 회복할 수 있겠지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계좌가 급격하게 쪼그라드는 시장을 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신용 융자 잔고가 지금 38조 규모에 달하는데요. 결국에는 무리한 레버리지가 손실 확대를 야기하는 만큼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선택하는 전략은 조금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우리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요인인데요. 오늘 금감원에서 외국인이 지난달에 얼만큼의 증권 투자를 했는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에서 38조가량 순회수를 했고 주식에서 무려 47조가량의 매도세가 지난 한 달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8조 8천억 원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하고 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상장 주식 순매수 추이를 본다면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매도했구나라는 게 한 번에 느껴지시는데요. 24년에는 3조 이상을 담아냈고요. 25년도에는 11조가량을 매도했는데 올해 6월까지만 봤을 때 무려 114조가량의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형국이죠. 순매도 그리고 순매수 상위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압도적인 1등 국가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28조 원가량의 규모를 매도했고요. 반면에 노르웨이나 홍콩은 소폭입니다만 2조가량을 담아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대에 근접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비중을 좀 급격하게 축소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험 자산은 덜어내고 안전 자산은 지금 담아내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 시장이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지수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이 약한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도 JP모건은요, 우리나라가 올해 15,000포인트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별 코스피 전망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인 지금과 같은 시장이 지속됐을 때는 12,500포인트가 될 것이고 반도체의 강세가 지속된다면 15,000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8,000포인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그 밴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승자가 계속 이기는 구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낙관론적으로 15,000포인트를 달성하더라도 모든 업종이나 종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종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인 전략이 중요하고 주도주와 소외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절하게도 종목들을 조금 엄선을 했습니다. 선호 종목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쭉 보시면요. 대표적인 전기전자 업종군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판과 같은 기업들이 있고요. 현대차와 같이 로봇 모멘텀을 안고 있는 종목들, 방산과 금융,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화장품주인 APR이 있습니다. 각 업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을 좀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비선호 종목을 잘 봐야 된다는 거겠죠. 카카오와 포스코퓨처엠, 현대, 세상을 꼽았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멘텀이 조금 상실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그리고 보험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세 종목을 꼽았으니까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섹터의 전망을 하면서 전략도 좀 투트랙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본 전략은 승자가 계속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종목, 아까 전에 그 선호 종목에서 확인했던 것과 같이 전기전자라던가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 섹터 종목군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줬고요. 역발상 전략도 세워줬습니다. 지금 쏠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소외 업종으로 순환매 가능성이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좀 튀어오르는 걸 확인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자산 가격,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한 사람들이 또 돈을 사용하기 거기 때문에 부의 효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 업종에 부의 효과 수혜 업종으로는 백화점과 화장품, 여행과 증권, 건설 업종을 뽑았고요. 최근에 관련된 업종군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 시장의 뷰도 변화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평가 구간에 들어가면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오른 것보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죠. 그 부분을 할인율이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금리 상승, 수수료 확대 기대감 속에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관심 업종 가운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선호 종목들까지 잘 조합을 해서 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아니고요.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 지금 강한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해질 종목을 잘 엄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켓 데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지수라고 불릴 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의 조정이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전 9시 30분에 8,500선이 깨졌습니다. 회복을 하면서 8,600선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8,100선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7.25% 하락한 8,280.57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코스피의 상단을 15,000까지 또 삼성증권은 12,600까지 높였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면 코스피보다는 낙폭이 덜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공정과 전공정 기업까지 모두 다 세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중에서 장비주들이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는 5.06% 하락한 842.9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인이 순 매수세 유지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6조 7천억 원 강하게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5조 5천억 원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만 47조 원의 순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5,635억 원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다면 외국인은 2천억 원, 기관은 3,510억 원 물량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전 11시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을 오늘 오전장에서 많이 담아냈고요. 제약바이오는 많이 팔아치웠는데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 단에서는 견조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SK그룹주입니다. 오늘 SK그룹주들이 쉬어가고 있지만 어제는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AI 시대가 찾아오면서 이 반도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수혜가 AI 밸류체인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선두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SK이터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 인프라와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KC는 차세대 유리기판을,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밸류체인을 그룹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강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SK그룹주가 AI 밸류체인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룹주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SK가 5.1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차세대 유리기판 사업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SKC도 5.14%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7.58% 조정받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도 현재 하락부를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조선주가 조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자 고수분들은 2차 전지와 조선주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는 실적과 수주가 중요한데요. 실적이 먼저 좋습니다. 올해 국내 조선 빅3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80% 넘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합산 영업이익률도 역대 최대치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도 좋은데 수주도 견조한 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올해 상선 수주 목표액을 거의 다 도달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반도체와 대비했을 때 실적과 수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하나오션은 8.24%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대한조선과 HD 현대마린솔루션도 6.18%, 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NG선에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은 4.81%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4.41%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해 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시장에서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하반기 에너지 요금 동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 가스 업종의 투자 심리가 좀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LPG, 액화, 석유가스의 부탄 판매 부과금의 경우에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라고 했고요. 고물가의 고환율, 고금리와 고용 둔화까지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 그리고 서민 부담의 경감 방안을 또 함께 발표했는데요.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인하할 방침입니다.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이러한 인하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요. 7차 석유 가격은 오늘 저녁 7시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서요. 민생 물가 안정에 힘쓴다라고 했고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를 3조 원으로 2배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오늘 이러한 에너지 관련 소식 나오면서 전기 가스 업종은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분위기 보시죠.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좀 안 좋기도 하고 오늘 전반적으로 또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산업, 그리고 한국전력, 한전 KPS까지 4에서 6% 조정 받아가고 있고요. 삼천리, 이온 같은 가스 관련 종목들도 2%대 동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백화점주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백화점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주에 백화점 업종 리포트를 제시했는데 여기서도 또 백화점 위주의 대응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6월에 백화점 3사의 실적 흐름이 변함없이 양호했다라는 평가이고요. 원화 약세 등으로 외국인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명품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신세계가 매출이 압도적이라면서 탑픽 종목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6월에서 이어서 또 7월까지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화점 채널의 고성장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까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월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9% 증가했는데요. 홈플러스의 폐점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 슈퍼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그렸지만 백화점이 24%대 압도적인 매출 성장세를 또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광주 신세계의 경우에는 삼성리스의 호남의 400조 원 규모 반도체 투자설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의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9일에 민관 합동회의에서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뉴스를 좀 잘 팔로우해 보셔야겠습니다. 백화점주 오늘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광주 신세계가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오전 장중에는 현대백화점을 비롯해서 일부 백화점주들의 또 빨간불이 들어왔기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또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과 신세계도 2%까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한화갤러리아는 6%대 내림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급락장 안에서도 또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MLCC ETF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라운드힐이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MLCCN PCB ETF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아시아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또 예고하면서 MLCC 글로벌 점유율 2위인 삼성전기의 편입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8월 31일이기 때문에 상장을 받으면 9월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기를 두고는 국내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 사이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시면요. 현대차 증권에서 28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했는데 1위 업체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차세대 기판에 대해서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메리츠증권도 이번엔 보폭이 다르다라면서 높은 성장률과 지속성이 이끄는 합리적인 주가 랠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KB증권에서는요, 30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 보고 있고요. 실적과 업황이 여전히 가수평가됐다라는 의견입니다. MLCC와 기판의 초호황기에 진입해서 앞으로 2년간은 최소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가운데 수요도 폭발하고 중일 갈등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기대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전기 비롯해서 오늘 기판주, MLCC 관련주들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인데 삼성전기가 또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200만 원 선 내주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기가베스가 2%대 강세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종목들도 힘이 좀 많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심텍에서 인텍플러스, 대덕전자까지 1에서 2%대 조정받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양호한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골라주신 특징주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테마주단의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까지 화장품주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징주 안에서 오늘 골라주신 종목 바로 찾아볼게요. 네, 심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성장펀드 200억 투자 유치 소식에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또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심텍의 분위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이 사실 장 초반서부터 좋지는 않았었죠. 이제 거의 모든 종목이 이제 하락 구간이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신텍이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하는가라는 기대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국민성장펀드에서 200억 정도가 이제 신텍의 어떤 공장과 관련된 증설에 어떤 투자를 좀 받았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좋은 역할을 했었었는데 시장이 워낙 빠지기 때문에 심텍도 좀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줘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오늘 하루로 어떤 주식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텍이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MLCC도 마찬가지고 기판도 마찬가지고 이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 시장에서 주가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판가 인상입니다. 판가 인상. 판매 가격 인상이 어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인데 판가 인상은 판매 가격 인상은 이제 실적에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텍도 지금 실적이 올해 초에 어떤 시장의 추정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심텍이 가장 높게 어떤 실적 추정치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은 단어는 일단은 소캠2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소캠1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하다가 중간에 접었죠. 그래서 이제 소캠2로 넘어갔는데 이 소캠2가 이제 어떤 엔비디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엔비디아는 이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는 거죠. CPU도 팔고 GPU도 팔고 우리가 메모리까지 팔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소캠이죠. 이제 베라 루빈에서 베라는 이제 CPU죠. CPU도 팔고 루빈은 GPU니까 GPU도 팔고 소캠2는 이제 메모리가 모듈 형식이기 때문에 주문자가 우리는 뭐 몇 기가를 꽂아줘, 우리는 몇 기가를 꽂아줘 하면은 이 소캠 모듈을 갖다가 맞게 끼기만 하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메모리, GPU, CPU 모두 이제 엔비디아가 다 팔겠다는 뜻인데 그 소캠2를 만드는 기업은 당연히 전 세계 3개밖에 없겠죠. 마이크론, 삼성,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 3개 기업의 소캠2 기판을 모두 일단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만드는 기업이 일단 심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떤 실적의 증가세를 가장 가파르게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 한 38%,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738%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저효과가 좀 약간 있죠. 작년에 워낙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의 규모, 그러니까 뭐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런 규모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 그걸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심텍보다 실적이 훨씬 좋은 기업들도 시가총액 훨씬 밑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심텍이 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해서 늘어나는 속도가 이게 상당하죠. 그다음에 내년에 올해는 일단은 뭐 소캠2로 어떤 심텍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내년에 또 기대되는 부분은 LPDDR6입니다. 지금 이제 5고 내년에 이제 6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LPDDR6 이제 저전력 반도체죠. 그 서버에 들어가는 5 대비해서 가격이 20%나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심텍의 중장기 성장의 큰 모멘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최고 실적이 22년도에 3,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게 심텍 최고 실적인데 그 다음에 2년 동안 적자였었고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초기인데 올해 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은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가 흐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심텍의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3,200억을 냈던 게 바로 2022년도죠. 근데 이때가 3,200억이고 이제 적자 구간이었었고 한 2년 정도 적자였었죠.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원년인데 올해 1,000억이면 3,200억 정도 냈던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은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어떤 규모보다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속도를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쉽게도 이제 전고점 돌파, 종가 기준으로라도 전고점 어떤 최고치 경신을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밀려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어떤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조하죠.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는 기관 수급이 우리가 보통 너무 좋으면 이런 단어들을 좀 쓰기도 하죠. 뭐 끝판왕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표현하는데 네. 심텍이 기관 쪽 수급에서는 뭐 끝판왕이라고 표현해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정리를 하면 사실 과거에 2022년도에 3,200억 정도의 흑자는 올해 뭐 상당히 모자른 실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흑자 턴하고 난 이후에 흑자의 규모가 늘어난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고 일단 기관 수급을 주목을 하면서 심텍을 좀 한번 계속적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텍 만나봤습니다. 실적 전망도 좋고요. 수급도 양호해 보이고 앞으로의 추이 또 잘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게요.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인데 지난달에 코스닥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주입니다. 상장 이후에 보니까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시장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우리가 보통 뭐 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키나락스 공모가가
15,000원이었었는데 이제 따따상 가서 상장하고 나서 이제 8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공모가 15,000원짜리가 83,000원까지 3일 만에 올라갔는데 네. 그게 한 달 만에 1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13,000원이라는 것은 공모가가 15,000원이니까 공모가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해서 다시 공모가는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 한 18,0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좋죠. 고점에서도 거의 안 밀리고 있고 한 14%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마키나락스 우리가 보통 뭐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좀 약간 재밌는 친구들은 친구들이 일단 이름 갖고 많이 좀 놀리잖아요. 마키나락스도 시장에서 그런 경우긴 한데 중간에 이제 나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어디 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마키나락스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마키나락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우리가 컴퓨터를 킬 때 윈도우라는 운영 체계가 들어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산업 현장에서 이제 피지컬 AI나 이런 로봇들이나 여러 가지 AI 환경에서 그 운영 체계, 한마디로 OS를 이제 만들어주는 기업이죠.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런웨이라는 OS가 있는데 이건 AI 운영 체계가 이제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네. 링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 AI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우리가 보통 거대 언어를 만드는 LMM이라고 만드는 뭐 챗 GPT 이런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에 특화된 그러니까 미국 기업으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전체 거대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에만 쓰일 수 있는 어떤 그 AI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키나락스가 처음에 상장을 시도를 했을 때 K 팔란티어다 이런 좀 별명도 있긴 했었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일단 인터넷망이 한마디로 이제 통신이 없을 때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마키나락스의 어떤 주가 반등을 어제서부터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유럽 소재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을 포함한 해외 매출이 2배가 늘었다. 한 30억 정도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럽 소재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장비 기업은 사실 몇 개 없죠. ASML이 있고 ASM이 있고 배시가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어디인지는 딱히 밝히진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키나락스를 시장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어떤 뭐 대표적인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키나락스의 고객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고객사들이 너무 좋죠. 마키나락스. 한번 열거를 해보면 삼성, SK, 현대차, 두산, 그다음에 이런 LG 같은 이제 제조 기업들,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도 고객사로 확보를 해 있기 때문에 방산 쪽으로도 우리가 마키나락스를 좀 약간 취급을 하기도 하죠. 마키나락스 대표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한 가지 시장에서 약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을 흑자를 얼마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키나락스는 아직 적자기 때문에 그 적자를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한마디로 적자의 목표치를 한번 설정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올해 연간 목표 적자가 실질적으로 한 23억 정도를 우리가 한번 막아보겠다라고 했는데 4월까지 적자가 30억이 벌써 넘어버렸죠. 연간 목표치 적자를 넘었는데 시장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감이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잠깐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차트에 무슨 선을 그어서 뭐 고점, 저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지지선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신규 상장 IPO 기업들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선의 기관 수급이 기관들도 IPO에서 물량을 받잖아요. 근데 신규 상장 IPO 종목군들은 락업된 물량 빼고 기관들을 거의 전부 다 상장 나면 다 팔아치우거든요. 그 물량이 다 나오기 전까지는 바닥을 잡기 힘들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키나락스가 시장에서 기대감도 크기 때문에 이틀 연속 어떤 급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키나락스 생소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 고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또 급락하고 있는 검은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지 포착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GF홀딩스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목표가 상향 의견 좀 보이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시장 상황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면 뭐 그 이상도 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생명, 뭐 화재, 물산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가죠.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는 SK 스퀘어 이런 기업들 이제 본주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 GF홀딩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현대 GF홀딩스가 현대백화점의 일단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백화점 주가 지금 상당히 좋죠. 그리고 현대 GF홀딩스가 또 현대자동차의 지분도 갖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지분 지금 현재 83만 5천 주 갖고 있어요. 현대 GF홀딩스가 이거를 현대차의 지금 현재가로 환원한다라고 하면은 4천억이 조금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죠. 3,900억 정도. 지금 현대 GF홀딩스 시가총액 2조 원에 조금 넘으니까 상당한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주사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규모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8월 달 이후에 좀 더워지면은 지금도 덥긴 합니다만 5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를 해서 주주하는 책은 조금 서운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뭐 사실 지주사기 때문에 계열사들이 어떤 실적에 좀 약간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2분기 실적 상당히 기대감이 있죠. 매출은 한 뭐 6% 내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30% 내외 정도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 현대 GF홀딩스가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은 좀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압구정 지금 현대아파트 재개발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알짜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3구역 거기에 2,000평 정도 땅이 있죠. 지금 상가, 압구정 그 아파트의 상가죠. 2,000평. 지금 장부가액이 뭐 몇십 년 전에 해놓은 거겠죠. 200억 정도인데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4천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평당 한 뭐 1.5억에서 2억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한 어떤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 2.8%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른 날 같았으면 사실 한 10%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상황이죠. 수급이 너무 좋죠. 이제 빨간색 선의 외국인들 5월 말서부터 일단 매도 끝나고 이제 우상향하는 매수.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4월 달 중반서부터 지나서 하순서부터 일단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목표 가격은 지금은 사실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전후 매수가 나쁘지 않고요. 목표 가격은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저는 전고점 부근이 2만 원 목표가 그다음에 로스컷 선절가는 한 12,000원 정도로 전 저점 부근에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GF홀딩스, 현대백화점과의 연관성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모멘텀들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2,000원까지 잘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삼성이 광주로 향하고 SK하이닉스는 장성을 놓고 마지막 계산에 들어갔다. 정부의 지방 반도체 벨트 구상이 현실권으로 들어오면서 호남 반도체 지도가 급격히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 첨단 3지구를 새 반도체 거점으로 사실상 정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지역은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AI 집적 단지, 대규모 산업용 부지를 갖춘 만큼 반도체와 AI를 함께 묶을 수 있는 후보지로 뽑혔다고 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남 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와 보조금, 고객사 수요, 투자 효율성까지 함께 따져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했다.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이던 국내 반도체 산업 지형이 남부권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한 시장인데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데 여전히 오늘 큰 폭의 하락은 막기는 어려운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8,400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또 막판에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추이는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어렵지만 조금 선전해주고 있는 섹터는 뭔지, 또 하락하는 섹터 중에 또 골라서 미리미리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섹터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섹터 대 섹터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 또 시장에 그래도 선방해주는 빨간불을 조금이라도 켜고 있는 업종 섹터와 또 하락하지만 기회가 있는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섹터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쪽은 그래도 그나마 코스닥에서 몇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PSK나 원익 IPS나 이런 종목들 코스닥에서 빨간불이 켜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9에서 10%, 11%까지 낙폭이 또 깊게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좀 상반되어 있는데 같은 반도체인데 상반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들 대표님 이 호남 쪽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마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혜로 저희가 반도체 장비주들을 계속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좀 담는 것도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네. 비단 우리나라 그 두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전부 다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쪽으로의 이제 증설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로 연결지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증설하는 클러스터 규모 자체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후공정 쪽으로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다가 구체적으로는 전공정을 다 포함한 아예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에서도 조성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단지 쪽도 계속해서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는 추진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일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에 있는 금호건설이라던가 이쪽 중소형 건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그 기업들까지 이제 수혜가 내려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좀 테마성으로 접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수혜를 어디서 받을 것이냐 한번 살펴보면 광주 쪽에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 클러스터를 조성을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단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으로는 반도체 공장 관련해서 이제 처음 설치되는 가장 수주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비단이 전공정 장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공정 장비에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 주셨던 원익 IPS라든가 PSK 같은 종목들도 수혜가 가장 먼저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이제 장비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본다면 이쪽 외에도 이제 건설주를 만약에 봐도 반도체 공장을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삼성 E&A라던가 아니면 삼성물산 쪽으로의 수혜가 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지금은 반도체 투톱이 좀 쉬고 있는 사이에 반도체 장비 쪽으로의 수주 소식이라던가 확장 모멘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 전남 지역 쪽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이 막 튀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테마성이라고 좀 봐야 되겠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부장단에서 전공정, 후공정도 공장을 같이 짓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전공정 쪽이니까 이쪽 장비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고 삼성물산이나 삼성 E&A가
결국에는 삼성이 같이 내려가서 공장을 짓겠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엄청난 또 반등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또 급락이 나옵니다.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출렁거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집중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데 굉장히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마이크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지가 됐었고 그쵸, 네. 어제는 장중에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냈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일이 한 7월 중순 이후가 돼야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이라는 게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해도 실제 예상치가 나오는 시점까지의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에서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PC 물가지표 발표가 났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4.1%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PC 지표가 상당폭 높게 나왔다는 것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 이 좀 매크로적인 변수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크로적인 변수로 본다면 오픈 AI 관련해서 이제 상장을 내년으로 네네. 미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면 오픈 AI의 재무 부담,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투자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했을 경우에 재무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면서도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가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지울 수가 없다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한 섹터에서의 의견도 이제 좀 갈라지는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 섹터에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이 부분도 당분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고점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7월 정도에 나오게 될 실적 예상치, 2분기 실적 예상치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마이크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의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을 이용해서 좀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분할 매수 정도를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또 급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현진 대표님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서 분할 매수, 조금씩 또 비중을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차곡차곡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일단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할 때까지 한번 잘 저희가 전략을 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하락 섹터를 확인해 봤는데 그러면은 소부장단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소부장단에서 그러면 이제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소부장에서는 그럼 뭘 보지?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국내 그리고 국외에도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신규 증설을 올해 연말에도 공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2027년 정도에까지도 신규 증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예정이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증설에 대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비단으로 봤을 때 PSK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필수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장비인데 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를 이용해서 감광액을 그리고 이제 회로를 그린 이후에 그 액체나 이런 묻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이 장비로 인해서 수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공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장비로 볼 수 있는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에 대해서 PSK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모든 반도체 과정에 전부 다 사용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증설을 예상을 하고 있는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도 공격적인 증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모두 들어가면서 인텔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까지도 메모리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확대해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라던가 파운드리 그리고 뭐 HBM 모든 과정에 사용되고 PSK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혜 올해 말 그리고 2027년 정도에 가장 피크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그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어서 최근의 변동 기간이나 코스닥 약세를 나타냈을 때에도 PSK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측면이 네네. 있습니다. 실적 안정성과 기대감을 동시에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SK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고 칩이 부족한 상황은 변함이 없는 상황,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당연히 설비 투자, 시설 투자, 증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PSK를 선정을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 또 섹터 대 섹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떨어질지. 일단은 선방해주고 있는 섹터는 백화점 섹터입니다. 요즘 좋죠. 너무나 시장이 어려운데도 백화점주들은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자, 반면에 조금 올라오는가 싶었던 바이오는 또 어김없이 시장이 무너지니까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승하는 백화점 섹터부터 볼게요. 백화점은 지금 뭐 실적도 잘 나올 거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 관광객 또 뭐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 소비도 늘어난다.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더라고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에 주목을 해봐야 될 네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두 종목도 그렇고 오늘 아침 오전까지만 해도 좀 강세를 보이다가 시장 약세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측면 그리고 두 가지 정도의 호재를 반영을 한다면 백화점에서도 이제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아직은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한 두 가지 강점으로 본다면 한 가지는 이제 그 주식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성과급 관련한 부분이 나왔을 때 내수 소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 상승기의 내수 소비 여력과 주가 상승기의 내수 소비 여력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의 시장 장세라고 한다면 부동산의 상승폭보다도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기업들의 이 성과급 관련한 상승폭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가 이제 판교 현대백화점이라던가 강남 신세계 쪽에서의 매출 그 증가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한 가지가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가 5월 인바운드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객이 194만 명 수준이 되면서 전년 대비 1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12월까지로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대신 아니면 다른 국가 대신해서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또 고무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소비 중에 하나가 백화점 소비에서는 명품 구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도 계속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전에 좀 강세를 나타냈던 이유는 코스피에서 수급 공백이 생겼을 때 이 수급 공백을 받쳐줄 내수 방어주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품주라던가 아니면 뭐 백화점주 정도가 될 텐데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를 힘입어서 백화점주의 수급 공백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다시 연결되는 순환매로 이어져 오는 수급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백화점주들은 오늘 뭐 상승 탄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현대백화점은 아직도 빨간불 켜고 있고 신세계는 약간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진짜 그러면 백화점 실적이 좋은지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대감들도 계속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는 하나의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자, 백화점주 봤고요. 다음 그러면 하락하는 섹터, 이번에는 알테오젠, 셀트리온 포함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또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좋은 흐름을 최근에 보이지는 못했지만 약간의 반등은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바이오가 어렵습니다. 이게 금리도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계속 펼쳐지고 있고, 뭐 시장의 좋은 흐름을 전혀 못 받으니까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서 조금 강세를 나타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USA라고 이제 역대급으로 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통은 서프라이즈에 해당하는 호재가 조금씩 나오거나 아니면 기대치가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의 호재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소멸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지표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워낙 돈을 벌지 못하고 한 번 벌 때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고 이 바이오테크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금리 인상계 바이오 sektor의 약세는 피할래 피할 수가 없는 정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물가지표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도 조금 약세를 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슷한 시가총액의 비슷한 종목들로 다른 섹터와 비교를 해보면 뭐 바이오 섹터가 이제 기대 수익률은 월등히 높을 수도 있지만 최근처럼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바이오 섹터의 열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섹터는 뭐 이래저래 아직은 쉽지 않네요. 뭐 계속해서 뭐 바이오 USA 이런 이슈도 못 받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기에다가 시장도 오히려 뭐 반도체가 하루에 10%, 15%가 올라가는데 제약 바이오를 굳이 내가 손대야 하나라는 그런 심리까지 겹쳐지면서 참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있고 한 종목이 알테오젠이었잖아요. 알테오젠 또 얼마 전에 대표가 또 기술 수출 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알테오젠은 좀 분위기 쇄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 특허 소송 같은 것도 좀 해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작년에 조금 실망감이 많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기술 이전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많이 높여놨다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은 그 기술 이전이 나오면서 실망감을 작년에 한번 줬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또 똑같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여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키투르다 SC에 대해서 처방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키트루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다 보니까 여기에서 SC 제형에 대한 이제 처방이 늘어나는 부분만 확인이 된다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라고 하는 실제로 수익성으로 얼마나 연결지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심을 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코스닥의 약세와 연관지어서 코스닥도 약세고 제약바이오 섹터까지도 약세다 보니까 수급 불안에 대한 영향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규모는 계속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작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그 금액이라던가 계약금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판매됐었던 기술 이전에 대한 마일스톤 계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러니까 하방은 어느 정도 다져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받았을 때는 알테오젠부터도 이제 제약바이오의 선봉장으로서 기대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제 하나씩 또 짐을 좀 벗어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또 기술 수출 계약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조금 살아나는 걸 한번 기대해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대 섹터 나현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컴퍼니 인사이드 맥도날드 편. 전 세계 4만 개 매장, 하루 7천만 명의 선택. 이제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가장 거대한 심장이 된 맥도날드. 하지만 이 눈부신 번영 뒤에는 미국 개척기 역사상 가장 처절했던 갈증과 기업의 숨통이 통째로 끊길 뻔했던 잔혹한 암흑기가 숨어 있습니다. 달콤한 쉐이크 대신 짜디짠 눈물로 패티를 구워낸 맥도날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1940년대 초 미국 캘리포니아. 한 끼를 해결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불결한 야외 드라이브인 식당에서 30분씩 대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극장업자였던 창업주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는 자신들의 매장 주변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파리가 들끓는 난잡한 주방 속에서 눅눅하게 식어버린 음식, 심지어 뒤바뀐 주문 때문에 손님들이 서로 고성을 지르는 난장판을 목격한 것이죠. 내 이웃들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서비스를 견디게 할 순 없다. 형제는 그 길로 전 재산을 던지고 주방 시스템을 뜯어 고칩니다. 끈질긴 도면 설계 끝에 자동차 조립 라인의 개념을 이식해 1948년 단돈 15센트에 미국 최초의 스피디 시스템 버거를 출시하는데요. 이는 단순한 패스트푸드가 아닌 느리고 비쌌던 외식의 비효율을 끝내기 위한 시장의 구원투수였습니다. 맥도날드가 독보적인 지역 브랜드로 군림하려던 1950년대 중간, 기업의 명주를 한순간에 끊어놓은 프랜차이즈 권리 잠식 사건이 터집니다. 지독한 야심과 레이크록의 투서 같은 계약 제안으로 맥도날드 형제의 고집이 브랜드의 전국 확장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형제는 순식간에 성장을 방해하는 고집쟁이 역적이 되었죠. 그러나 진실은 허망했습니다. 형제에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고급 완벽주의였지만 거대 자본의 영악한 법적 그물망이 미비해 벌어진 비극이었던 건데요. 권리를 완전히 빼앗기고 이름마저 강탈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수년. 그 사이 프랜차이즈 주도권 1위 자리는 빼앗겼고, 맥도날드 형제는 자신의 성을 딴 원조 매장마저 빼앗기는 파산 직전의 암흑기로 추락합니다. 무너진 제국의 파편을 모아 전 세계로 키워낸 건 원래 설계자의 데이터가 아닌 시카고 거리의 결핍이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된 레이크록은 번화가를 걷던 중 바쁜 현대인들이 차에서 내릴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허기를 채우는 지독한 속도 중독을 목격하는데요. 사람들이 가루 쉐이크를 마시고 기계적인 부품처럼 버거를 삼키면서도 끝내 그 효율성에 열광하는 기묘한 중독성에 주목한 것이죠. 그는 즉시 실행 부대로 달려가 지시합니다. 가장 훌륭한 맛의 요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규격화되고 오차없는 초시계 같은 시스템을 만드세요 라고요. 가맹점주들이 위장약을 달고 살며 지옥 같은 매뉴얼 훈련을 버틴 끝에 탄생한 황금아치의 괴물, 바로 오늘날 글로벌 맥도날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출시 초기 영혼이 없는 공장식 사료라는 비난을 받았던 맥도날드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어 본사 매출의 거대한 축을 부동산 임대료로 벌어들입니다. 비효율의 배고픔을 보며 울던 창업주 형제의 진심과 법적 계약의 누명 속에서도 부동산이라는 기회를 포착한 레이크록의 도끼. 이제 단순한 프랜차이즈를 넘어 전 세계 힙스터들이 소비하는 글로벌 컬처의 지배자,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삼성그룹이 오는 29일 약 1,0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전반이다. 국내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반도체다. 삼성은 광주 전남 지역에 최대 300조 원을 투입해 신규 생산기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연구 생산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기존 계획보다 조기 완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된다. 삼성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백조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배터리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자 계획은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을 넘어 국내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장비와 소재, 전력 설비, 건설,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까지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공개될 세부 투자 계획과 실제 집행 속도가 시장의 핵심 변수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사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간 9%가량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코스피가 8,200선이 붕괴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8,300선 하회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올해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00조를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매도폭 넓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대형주들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매도세 이어지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제품 가격을 올려야겠다라는 인상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메모리 수요도 줄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하이엔드급 제품들도 있지만 지금 메모리의 사용처는 단순히 뭐 애플 제품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일반적인 범용 쪽에서도 많이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 또 이제 코스피 자체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있는 선에서 매도의 빌미로 좀 작용했던 게 좀 아쉬웠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처럼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즉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것도 시장의 수급을 대부분 다 빨아들이면서 급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빠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었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오픈AI의 뭐 상장 이슈가 조금 이제 지연이 되겠다라는 이슈들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리스크도 다시 한번 재부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로 주가가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더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일단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역시나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다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해소된 게 없는 소멸된 것들은 별로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이익 성장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끌고 있는 반도체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만한 어떠한 단서도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도에 동참하는 것보다 즉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에 따라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단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자금은 항상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일단 다음 달 7월 달까지는 여러 가지 지표적인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릴레이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을 때라면 일단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30%에서 한 40%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으로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로 신규 종목을 공략하거나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문제가 좀 크죠. 일단 맞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그래도 추세를 본다고 하면 우상향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반대로 갔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지금 AI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자금의 쏠림 때문에 코스닥이 소외를 받았던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실 코스닥 시장이 전부 다 뭐 이익이 안 좋고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단순히 자금 쏠림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많았고 지수 자체도 그만큼 밀렸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는 코스닥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도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없고 그런데 펀더멘탈은 좋은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증시의 밀림으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을 천천히 좀 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좀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기대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심텍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이 국민성장펀드의 수혜를 받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도 하반기 때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을 좀 좋게 볼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수혜도 기대감이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천천히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는 점. 다만 코스닥 시장에는 이 성장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은 쪽으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까지 가는 건 어렵겠지만 3회 금리 인상이 아니라 뭐 2회라든지 1회라든지 횟수가 줄는다라거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강도가 더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려면은 7월 달 지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지표가 이번 달만큼이나 좀 그래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정도가 나와서 시장이 좀 금리 인상 우려감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그때가 코스닥 비중을 좀 더 강하게 밀 때니까요. 지금은 천천히 담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큰 비중을 실는 거는 7월 달 지표까지 좀 확인하시고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악재 없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또 코스피와 같이 좀 함께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뭐 금리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룹주들 특히나 SK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지분 보유한 기업들 좀 주목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나오면서 신재생 관련된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은 이 그룹주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SK그룹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메인 공격수 네.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사실 9%대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오히려 지금 그동안 고점권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못 사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베팅할 수 있는 자금을 전부 다 넣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한 10%대 가까이 되는 낙폭을 오히려 전일 고점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빠른 속도로 올라다 보니까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최근에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이에 맞춰서 증익이 되고 있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뭐 지금 업황에 대해서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어떤 근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매수의 기회였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은요. SK스퀘어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SK스퀘어가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4거래일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SK그룹주의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의 대안주로서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분이익이 잡히면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SK스퀘어도 조정 시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의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재에너지가 있다면 원전은 사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의 공사 기간이 걸리지만 신재에너지는 상당히 좀 짧은 공사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을 좀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도 밀고 있는 상황인데 SK그룹주에서는 뭐 두 종목이 있죠. 일단은 최근에 강했던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일 급등했던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올랐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이터닉스도 한번 계속적으로 담아보는 전략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풍력 쪽에서 또 강한 또 오션 플랜트가 있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이 됐을 때 지난 3월까지도 급등이 나왔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실 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시장 때문에 좀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잡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이 있다면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SK 그룹 자체에서도 지금 전력을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SK 오션 플랜트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빈번하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그룹주들 최근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4가지 정도를 추려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SK 이터닉스 오션 플랜트도 주목을 받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 조성에 대한 기대감 덕분일 텐데 하이닉스도 ADR로 만든 자금 투자 공장 만들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10년간 1,000조 투자한다 이런 일부 언론의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많은 섹터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큰 규모의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련주들이 어제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물론 오늘은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겪고 있지만 일단 지금 사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장을 부지를 인수를 하고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건물을 올리겠죠. 그럼 건설주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장비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클린룸이라든지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발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투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소부장 중에서는 강했던 종목들이 가장 많았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쪽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그중에도 장비주가 먼저 수주가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선도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지금 소부장 내에 대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현재 고점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종목만 말씀드려보면은 프로텍 같은 경우는 디스펜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본딩 장비까지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수주 광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최근까지도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들은 뭐냐? 각자 기술력 부분에서 선도적인 기술력,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그리고 확실한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쌓이면서 분기별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이라든지 VM, HPSP, 오늘도 오르고 있는 PSK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장비단에서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또 투자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또한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보이는 종목들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한화솔루션 아니면 OCI 홀딩스 이런 기업들을 한번 위주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력 기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이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산일전기,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직접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기기 쪽은 사실 이번 클러스터 이슈만이 아니더라도 사실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전력만 교체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방산업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은 역시 다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했을 때 어떠한 섹터가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줬고요. 오늘 시장이 깊게 밀리면서 하이닉스도 9%, 삼성전자도 7%가량 급락세 나오는데요. 시가총액 20위권 안에서 그래도 시장 대비 덜 빠지는 게 뭐 있을까라고 봤는데 삼성전기가 그래도 0.6% 소폭의 하락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기판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금 좀 주목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기판 쪽은 역시나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일단 반도체 쪽으로 너무 관심도가 많이 몰려 있는데 지금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가장 세게 보고 있는 게 반도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못지않게 지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기판입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칩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기판이 중간에서 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AI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성능 경쟁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FPGA라든지 이런 고성능 기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장주인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풀가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TLB라든지 기판주들이 대부분 다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림이 나올 때 변동성이 나올 때는 항상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오늘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심텍이라든지 해성 DS, 대덕전자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하방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기판 쪽 대장주죠. 삼성전기는 항상 코어 자산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는 심텍입니다. 최근 들어서 속캠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흔들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캠용 기판을 가장 많이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심텍이고 이미 1분기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좀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부터 대량 연산 시작하게 되면은 매출이 급속도로 성장할 텐데 올해 거의 몇백 프로 이상 급증이 영업이 급증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고 속캠용 기판 시장에서 한 50% 이상 점유율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심텍을 일단은 차선호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실적 기대감 속에 버텨지고 있고 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종목 엄선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이 광주로 향하고 SK하이닉스는 장성을 놓고 마지막 계산에 들어갔다. 정부의 지방 반도체 벨트 구상이 현실권으로 들어오면서 호남 반도체 지도가 급격히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광주 첨단 3지구를 새 반도체 거점으로 사실상 정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 지역은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AI 집적 단지, 대규모 산업용 부지를 갖춘 만큼 반도체와 AI를 함께 묶을 수 있는 후보지로 꼽혔다고 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전남 장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해외 투자와 보조금, 고객사 수요, 투자 효율성까지 함께 따져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했다.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중심이던 국내 반도체 산업 지형이 남부권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 종료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가 볼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장이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또다시 또 검은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또 급심하고 글로벌 IB에서는 15,000시대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 또다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모습.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이 9,000선을 돌파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오늘 이제 미국 치플레이션 영향에 대한 본격 우려가 좀 심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제품이 많이 판매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연히 칩 수요에 대한 부분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게 촉발이 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세론성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한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칩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차익을 실현을 해야 놓고 보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7월 초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시장을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하는 심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화요일 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무조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쏠림 현상도 좀 완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매 관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본격적으로 더 진행을 하면서 일단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매도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6월 한 달만 해도 벌써 유가증권 시장에 36조를 매도를 했을 망정 엄청나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8천억 정도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유가증권에서 팔아서 코스닥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5조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한 4조가 넘는 시점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차익 매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섹터로 묶어서 한꺼번에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웬만한 섹터들은 다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싶을 정도로 일단 하락이 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하락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컸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면에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다. 좀 덜 하락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덜 하락을 했느냐? 그나마 이제 전자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고 5월 말부터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을 무조건 팔아서 대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투자라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5월부터 더 줄줄이 하락을 했고요. 이게 얼마만큼 크게 하락을 한 거냐면 코로나 때 월별 하락률이 37% 정도 됐는데 그때만큼에 대한 하락은 아니지만 그때보다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하락을 했었던 율이 두 번째로 높은 율이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락이 22% 하락을 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했다는 점, 이 점은 코스닥의 중소형 쪽에 대한 종목들로 이제 재편을 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리가캔바이오 5천억 정도 투자를 했다. 그리고 심택에 200억 정도 대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코스닥 시장에 좀 될 만한 거리에 있는 종목들은 회사는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정책과 같이 곁들인다라고 보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낙폭은 어느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로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또 나타났습니다. 6%대 급락세. 오늘 1%대 약세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6%까지 낙폭을 키웠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4%대 급락세로 850포인트까지 또 내려와 있는 상황. 코스피 200도 6%대 급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물량이 또 출회되면서 5조 원 넘게 물량 빠져나갔고요. 기관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국내 증시 문을 닫겠습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는데요. 급등락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피로감을 느끼셨을 듯합니다. 오늘 양대지수 결국에는 장 막판까지 지속적으로 좀 힘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떠한 종목군들이 그래도 버텨줬고 또 어떠한 종목이 하락을 주도했는지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의 약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외국인의 매도세 역시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출회됐었던 하루이기도 한데요. 애플발 메모리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그 영향을 우리 시장까지 받아내는 하루였습니다. SK스퀘어, 삼성생명과 같이 SK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계열사 역시나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하는 종목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이었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삼성전기는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습 나왔고요. 국민성장펀드에서 기판 관련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기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버텨주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는데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까지 일제히 빠지긴 했습니다만 지수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오늘 금융은행권 관련된 기업들은 하락의 폭이 그다지 깊지는 않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LG가 0.8%가량 하락했고요. LG전자도 3%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오늘 LG전자는 엔비디아와의 피지컬 AI 구체적인 협력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전망치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오늘 자동차,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 일제히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NC 같은 경우에 오늘 1%가량의 상승세 그림 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통신업도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해주면서 시장 대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에 질렸다면 코스닥은 일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가 막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반납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자릿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한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원익 IPS 5%, PSK도 10%가량이고요. 테스 역시나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로 인해서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 역시나 지금 함께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에서 빠진 수급이 중소형주,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로 이어졌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반면에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파마리서치가 어제여서 오늘까지도 선방을 해줍니다. 미용 관련된 기업들 이번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실적 기대감 속에 주목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주와 엔터주들도
주가도 하락했습니다만 지수 하락 대비는 버텨주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와 로봇의 분위기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7%,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가량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지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나란히 4에서 5%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5.8% 약세를 그렸고요. 500포인트 넘게 또 내줬습니다. 8,411.2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대 급락세 연출했고요. 851.37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200도 6%대 급락세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오전장 안에서 낙폭이 더 커져가는 모습이었고요. 8,126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오후장 안에서의 좀 방어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8,400선 위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락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습니다. 838포인트까지 저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또다시 빠져나가면서 5조 가까운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4조 6천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기관도 3조 7천억 원대 팔자세 그렸습니다. 개인 나홀로 사자세 8조 원 넘게 물량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상크리 매수세 유입이 됐지만 개인이 6천억 원 넘게 물량을 출회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3천억 원대 매수 우위를 그렸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어떤 종목들 올라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주들 올라왔고요.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까지 조선주 쪽으로도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앞으로의 해외 수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 투자 확대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증권사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 매수세도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 리스트에 함께 이름 올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HPSP, 파두와 고영과 같은 반도체 종목들 눈에 띄었고요. 대한광통신, 우리기술과 같은 광통신과 원전 대표 종목들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 보인 가운데 10% 가까운 급락세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HPSP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 HPSP가 최대 주주 변경 공시를 내놨습니다. 오늘 CEO 변경 공시가 있었는데요. HPSP 기존 CEO였던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크레센도의 대표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54,100원까지 장중에 고점 터치하기도 했고요. 3%대 오름세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함께 올라왔고요.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종목들 자리했습니다. 현대차와 네이버도 함께 이름을 올렸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AI 전문 검색 서비스를 오늘 새롭게 런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PSK와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기가비스까지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줄줄이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기가비스의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기판주 안에서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성능 반도체 기판 시장의 투자 확대 속에서 최선호주로 볼 수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분위기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또 50만 원 선을 내주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종가 기준으로도 50만 원 선을 지키지 못했는데요. 부산에서 열린 2026 부산 모빌리티 행사에서 새로운 아반떼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모델을 공개했지만 중국의 경쟁사인 비아디가 3천만 원대 저가 모델을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46만 원까지 또 저점을 낮추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4%대 약세 48만 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 볼 만한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특히나 이 하락을 주도했던 건 외국인의 매도 규모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6조가량을 매도했고요. 막판에 매도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4조가 넘는 규모의 매도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오전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그리고 오후장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하루에 2번 발동이 됐는데요. 올해 사이드카가 매수 매도를 합치면 29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5번째 발동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번 주의 변동성이 거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던 이유는 애플발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이 지금 메모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세트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고요. 미증시가 약세를 보였고 그에 대한 영향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일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반도체 대장주로 나오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세와 함께 지수 자체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빠지는 중에서도 중소형 건설주들은 상승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삼성이 1,000조가량을 10년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건설주들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지방 투자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29일 날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중소형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나 호남권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됐을 때 인프라가 당연히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건설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화점 관련된 기업들도 방어주 역할을 좀 해줬는데요. JP모건이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코스피 15,0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죠.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군들을 나열을 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부의 효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식 가격이 1년 사이에 많이 올랐고 그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백화점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그 근거였고요. 여기에다가 여름 정기 세일 시즌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에는 백화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됐고 오늘 시세를 내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과연 다음 주 장도 반대 매매나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정규장 거래 종료가 됐는데요. 코스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도 폭탄 속에 다시 한번 폭락을 했고 코스닥도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불안한 시장,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만 좀 특히나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미증시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일본도 지금 4.1%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도 1.8%, 그리고 홍콩도 1.9%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전히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거리들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정부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대회라고 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쪽을 바탕으로 1,00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00조가 얼마만큼 큰 거냐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700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 한 해 예산을 뛰어넘는 그런 투자를 10년 동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좀 큰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AI 밸류체인에 있어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월요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또 뭐 최태원 회장이 광주를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그런 점에서 쏠림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많이 쏠리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은 급락 이후에 수요일 날 급등을 했고 오늘 다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시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다시 8,000선에서 안착을 하면서 9,000선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00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락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점에서 다음 주는 800을 안착을 해서 9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변동성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하방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를 다음 주에는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도 쏠림 현상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지 어려운 시장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역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에 많이 할 것 같아서 이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 쪽 관련된 종목 TCK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동사는 이제 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고 하는 시각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 뭐 국내 쪽뿐만 아니라 일본의 키옥시아라든지 뭐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세로 돌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 포인트를 좀 두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뭐 목표가는 오늘 뭐 25만 2천 원, 뭐 0.9%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25만 원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이제 딱 떨어지는 선 30만 원 정도 선을 돌파를 하면 32만 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8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부품주 꼽아주셨고요. TCK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TCK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4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여전히 그래도 시장에서 볼만한 주도 섹터는 반도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도체 이외에 좀 볼만한 다음 주에 주목해 볼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역시 이제 조선이라든지 원전이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캐나다 이 잠수함 관련된 수주도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선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계속해서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함께 또 다음 주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나 또 변동성에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 당연한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는 자가 정말 강한 자가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살아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신용 미수로 매수하신 분들은 상당히 또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살아남는 자가 결국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힘든 시장 분명하게 살아남으셔라라는 의미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좀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버티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무조건 좀 버티셔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조건 매도가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도 잘 버티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고 메시지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전략 세우실 때 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정말 극심한 변동성 속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안정된 시장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7월 증시도 저희와 함께 힘내보시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